우리 구독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유튜버 중에 우리 채널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데 왜 실제로 따라하는 것들은 잘 안 되는지 내 마음을 잘 이해 못하겠다. 방송을 잘 듣고 있고 솔직한 현재 심경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셔가지고 모든 구독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직접 말씀해주신 내용이지만요.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해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따라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들 그리고 투자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리플에 대한 설명 함께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P에 대한 기관 영구 판매 금지 명령이 해제가 된다면은 단순하게 법적인 절차가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XRP가 제도권 시장의 정문으로 다시 입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겁니다. 단지 규제가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어마어마한 자금 그리고 신뢰도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이 영구 판매 금지 명령이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겁니다. 지난 2023년 당시 미국 법원 측에서는요. XRP가 개인 간 거래에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기관에다가 판매하는 거는 증권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제재를 걸었는데요. 바로 기관 영구 판매 금지 명령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XRP를 대형 금융기관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공모 형식으로서 팔지 말라는 강력한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 내에서 XRP ETF를 만들 수가 없고요. 리플이 가지고 있는 XRP에 대해서 기관에 팔지도 못하고 미국 내부 대형 거래소에서는 대부분 상장도 막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XRP가 제도권 유통에 문이 닫혀 있었던 자산이었던 거고 그런데 이 문이 드디어 열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온 겁니다. 첫 번째로 기대되는 변화가 바로 ETF 승인 가능성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동안 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ETF를 만들지 못했었는데 금지 명령이 해제가 되면은 XRP는 법적으로서 자유로운 자산이 되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도 ETF 기대감 하나로서 가격이 2배 이상 뛴 적이 있었기 때문에 XRP도 ETF 기대감만으로 단기적으로 2~3배 정도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이 다시 기관에 XRP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리플은 아직도 400억 개가 넘는 XRP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걸 직접 OTC 방식으로서 기관에 넘기거나 CBDC 실험 그리고 은행 테스트까지 여러가지 다양한 실제 활용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실물 수요가 붙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재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내부 거래소들에서 XRP 상장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금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미국 내 상장이 다시 허용되는 분위기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보다 더 중요한 신뢰 회복 그리고 유통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리플의 IPO라든지 RLUSD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CBDC 디지털화폐 연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기관과의 XRP 거래가 가능해야만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이고 금지 명령 해제가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리플이 준비 중에 있는 IPO 그리고 RLUSD 상용화가 올해 2025년 그리고 내년 2026년을 중심으로써 엄청난 수요 파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리플이 만약에 나스닥의 IPO, 즉 기업 공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된다면은 이건 단순한 회사 상장을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만 움직이던 XRP가 이제부터 미국 증시라는 제도권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길거리에서 팔던 물건이 이제 정식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XRP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벽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XRP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제도권 진입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실제로 코인베이스가 2021년 당시 나스닥에 상장 발표했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시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암호화폐가 진짜 인정받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거고 같은 맥락에서 리플이 IPO를 발표하게 되면은 XRP는 단기적으로만 봐도 30% 많게는 7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 발표가 ETF 승인 소식이라거나 기관의 영구 판매 금지 해제 이슈랑도 겹치게 되면요. 상승폭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XRP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죠? XRP 본연의 펀더멘탈이 훼손됐나요? 아니면 XRP한테 악재가 있나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앞으로 호재만 더욱더 부각받게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거. 실제로 700원에서 4,900원까지 상승했던 XRP가 조금 하락해가지고 이제 겨우 3,2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나스닥 증시 포함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호화폐 자산 전부 다 낙폭을 기록을 했죠. 다만 여기서도 XRP는 다른 알트코인들 대비했을 때 가격 방어가 가장 잘 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고려했을 때 최근에 XRP 3,200원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멘탈이 심각하게 흔들린다거나 큰 손실을 봤다라거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당연하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분명한 건요, 매매 전략을 잘못 세우셨거나 고점에서 전재산 몰빵 투자하신 분들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 채널 몇 년 전부터 영상 봐주시면서 수년 동안 계속 분할로 모아나가신 분들 평단가 보면요, 보통 500원에서 700원이신 분들 댓글 달아주고 계시죠. 그리고 많게는 1,000원, 2,000원 비교적 저점 부근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미 XRP 같은 경우는 작년 700원 가격 대비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도 4배 이상 상승해 있는 수치예요. 여기서 지금 멘탈이 심각하게 흔들리시거나 큰 손실을 기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분할 매수 전략을 잘못 세우고 계신 겁니다. 혹시 너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분할로서 매수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투자라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내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투자로서 돈을 버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치열하게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에 이미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 고점에 전재산 추격 매수하거나 아니면 내 돈이 아닌 대출금 가지고 추격 매수하거나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멘탈이 털리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서 전략을 세우기 힘드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저희 쪽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분할 매수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문자 신청 주시면은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 A부터 Z까지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리플 IPO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에 따른 XRP 수요 체계 자체가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이 단순한 코인 발행사가 아니죠. XRP를 실제로 결제 그리고 유동성 공급에 활용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에 리플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미국 정부의 규제 아래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회사고 앞으로 XRP를 활용한 사업을 마음껏 확대를 할 거다. 이 말이 현실이 되면은 은행들이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리플과 손을 잡게 될 거고요. 그리고 CBDC 디지털 화폐,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XRP를 통해서 운영하는 일이 더욱더 쉬워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미 콜롬비아, 팔라우 같은 국가들 어떻죠?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죠. 게다가 리플이 준비 중에 있는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 훨씬 더 빠르게 시장에 안착이 가능할 거고, 지금 유럽에서는 미카 법안 규제를 통해 가지고 테더를 배척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바야흐로 향후 10년간 암호화폐 시장은 테더의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그 뒤를 이을 스테이블 코인이 강력하게 부상을 할 거고, 현재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지금부터는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리플이 IPO를 진행을 하면요, 미국 투자자들은 XRP를 몰라도 리플이라는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리플의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이번 분기에 XRP가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어떤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었는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XRP가 점점 기업 활동과 연결된 준상장 자산으로 인식되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ETF 승인 가능성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SEC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 회사가 정식으로 상장된 기업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ETF 승인이 나면은 글로벌 기관 자금이 XRP로 쏟아져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실제로 크립토닷컴 CEO 같은 경우는 XRP ETF가 승인되면은 최대 80억 달러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남긴 바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리플 IPO 이후에 XRP 가격이 왜 더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예상 기업 가치는 100억에서 15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미 리플이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송금 파트너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400개 이상의 은행,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플의 주된 매출원 중에 하나가 바로 XRP 유동성 공급인데요. 즉 리플이 잘 나간다라는 거는 XRP 사용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뜻이고, 이 말인즉슨 XRP의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겠죠. 이렇게 되면 리플 실적 개선이 된다. 그리고 XRP 수요가 증가한다. XRP의 가격이 상승한다. 리플 가치는 더 높아진다.
그리고 또다시 XRP 수요는 증가하면서 가치가 상승한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XRP는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기업 실적과 연동되는 실질 자산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먼저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너무 리플에 대해서만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값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적당한 기회, 수익 실현의 타점들이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마련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해야 되고 현금 비중 들고 있고 적당히 리플 오르면 분할로서 수익 실현하고 몰빵 투자 매매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 영상 보실 때마다 저희가 매번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리플이 순간 5%, 10% 상승을 하더라도요, 아마 분할 매도 안 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그 가격을 과거에 봤었기 때문이고, 그때도 매도 안 했는데 이번에 이 가격 왔다고 매도 못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매도를 안 했던 그 기억들이요, 이번에 단기 고점으로 4,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과거에 안 팔았던 그 기억이 발목을 잡게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매수한 매수 가격이 4,500원이다라고 해서 그 매수 가격이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의 리플 가격이 3,200원이라고 했을 때 오늘의 가격이 기준이 돼가지고 얼마까지 상승을 하고 단기 고점이 얼마일지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이런 능력을 키우시되, 현실적으로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하고 내려왔을 때 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효율적일지, 내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효율적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내 매수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한다는 건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내고 적당한 수익 구간에서 분할 익절이라는 결과, 그리고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들께서 효율적인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 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리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 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